월 10만원씩 ETF 30년 모으면 통장에 얼마나 찍히는지 아세요? 무려 3억 원이 넘어요. 미국 S&P 500의 지난 20년 연평균 수익률이 약 11%로 계산한 거예요. 월급에서 10만원 아끼냐 마냐 차이가 30년 뒤에 3억 원 넘게 차이가 난다는 거죠. 심지어 워렌 버핏도 내가 죽으면 내 재산 90%를 S&P 500 인덱스 펀드에 넣어라 라고 유언장에 썼을 정도로 검증된 투자 방법입니다. 오늘 이 영상 하나만 끝까지 보시면요, ETF가 뭔지, ETF를 사는 법, 그리고 어떤 걸 사야 되는지까지 싹 다 정리해 드릴게요.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러면 왜 지금 당장 ETF를 사야 되느냐? 여러분, 예금 3% 이율이라고 하면 좀 적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라고 생각하시나요? 지금 시중은행 예금 금리가 3% 초반대거든요. 우대금리 빼면 기본은 2% 초반대도 꽤 많더라고요. 그런데 2025년 물가 상승률이 2.1%였어요. 물가 상승률을 감안하면 사실 예적금으로는 1%도 수익이 안 났다는 거예요. 반면에 미국 S&P 500의 지난 20년 연평균 수익률은 약 11.3%예요. 물가를 빼더라도 실질 수익률은 약 8% 수준인 거죠. 예금 3%랑은 차원이 다릅니다. 숫자로 보여드릴게요. 1,000만 원을 5년 동안 묻어두면요, 3% 예금은 약 1,150만 원, S&P 500 ETF는 약 1,240만 원이에요. 같은 돈, 같은 시간인데 무려 90만 원 차이입니다. 이건 시간이 지날수록 이 차이가 기하급수적으로 벌어져요. 잠시 뒤에 노후 시뮬레이션에서 충격적인 데이터로 보여드릴게요. 물론 ETF는 예금처럼 원금이 100% 보장되는 그런 상품은 아니에요. 중간에 떨어질 수도 있죠. 근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 이만큼 차이가 난다는 거죠. 그러면 안전한 예금은 나쁜 거냐 하시면 당연히 그건 아니에요. 근데 어느 정도 시드머니가 생긴 다음에는 그냥 그 돈 그대로 묵혀두긴 조금 아깝잖아요. 그때 ETF 투자를 하시면 좋다는 거죠. 예적금으로 시드머니 모으기, 그리고 ETF로 굴리기, 이 두 단계 전략으로 가셔야 진짜 자산이 늘어납니다. ETF 용어는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히 뭔지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 제가 지금부터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ETF는 쉽게 비유하면 종합 과일 바구니 같은 거예요. 원래 주식 투자는 사과, 포도, 수박 이렇게 하나씩 과일을 구매하는 건데요. 한 종류의 과일만 사자니 어떤 과일이 맛있을지, 그리고 어떤 과일이 나중에 문제가 되지는 않을지 고민이 될 수 있잖아요. 그때 ETF는 시장에서 인기 있는 과일을 골고루 섞어 놓은 종합 과일 바구니 같은 거죠. 정리하면 주식은 사과, 이렇게 한 종류의 과일씩 사는 것, 그리고 ETF는 사과, 포도, 딸기, 망고 이렇게 여러 가지 과일들이 담긴 종합과일 바구니를 구매하는 거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S&P 500 ETF라는 게 있어요. 이거 한 주만 사면 그 안에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이렇게 미국 탑 500개 기업이 멤버로 전부 들어있어요. 2만 원대 한 주로 500개 회사의 주주가 되는 거죠. 참고로 ETF는 약자인데요, 직역하면 거래소에서 거래되는 펀드라는 겁니다. 이 용어를 외울 필요는 전혀 없고요. 그냥 주식처럼 사고 파는 종목 묶음, 이렇게만 기억하시면 돼요. ETF의 장점은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 소액으로 분산 투자가 됩니다. 테슬라 한 주, 엔비디아 한 주, 구글 한 주 이렇게 사려면 촬영일 기준 144만 원 정도가 드는데요. 근데 국내 상장된 코덱스 미국 S&P 500 ETF는 한 주에 2만 원대예요. 이 안에 저 회사들 다 들어있고요. 월급에서 매달 2, 3만 원씩만 넣어도 미국 탑 기업들의 주주가 될 수 있는 거죠. 두 번째, 수수료가 엄청 저렴해요. 옛날에 은행 펀드 아시는 분 계신가요? 옛날 은행 펀드 수수료가 연 1%에서 2% 정도였거든요. 근데 S&P 500 ETF는 0.006%에서 0.1% 수준이에요. ETF에 따라서 100배 차이가 납니다. 장기 투자하면서 0.1%만 차이가 나도 이게 복리로 붙으면 수십, 수백만 원 차이가 날 수 있거든요. 이왕이면 수수료 낮은 상품 고르는 게 수익률 높일 수 있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이거는 뒤에 추천 ETF 파트에서 조금 더 말씀드릴게요. 세 번째, 안전하고 투명해요. 일반적인 ETF는 운용사가 직접 돈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니라 신탁이라는 안전장치를 통해서 분리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운용사가 파산을 해도 여러분들의 돈은 수탁은행에 별도로 보관이 됩니다. 그래서 운용사가 파산을 해도 금융당국은 해당 ETF를 관리할 새로운 자산 운용사를 지정해서 펀드 운용을 지속하도록 합니다. 그리고 어느 종목을 몇 프로 담고 있는지 투명하게 공개가 되어 있어요. 네이버에 검색만 해도 알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코덱스 미국 S&P 500은 엔비디아 8.32%, 애플 6.49% 이런 식으로 다 투명하게 보여줘요. 기업 분석 하나하나 하기는 좀 어렵지만 미국 상위 기업에 투자하고 싶다 하면 미국 ETF 투자도 좋습니다. 여기서 진짜 중요한 거, 이거는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이름이 비슷한데 레버리지 ETF, 인버스 ETF라는 게 있거든요. 이거는 왕초보는 절대 사시면 안 돼요. 레버리지 ETF는 지수가 오를 때 2배, 3배 먹을 수 있다고 해서 좀 매력적으로 보일 수도 있는데요. 시장이 오르락 내리락 변동성을 보이면 원금이 녹아내려요. 용어로 얘기하자면 변동성 잠식 이런 건데요. 예를 들면요. 지수가 10% 오르고 다음날 10% 떨어지면 지수는 1% 손실인데요. 2배 레버리지는 4% 손실이에요. 주가 등락이 반복될수록 이 손실은 기하급수적으로 커집니다. 인버스 ETF도 꽤나 위험한데요. 역사상 주가 지수는 우상향을 해왔죠. 인플레이션 때문에 자산 가치는 결국 우상향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데 이 타이밍 투자하려고 인버스 투자했다가 손실을 확정 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냥 코덱스 미국 S&P 500 또는 타이거 미국 S&P 500 이거 하나만 꾸준히 사세요. 왕초보분들 그리고 시작하시는 분들은 이걸로도 충분합니다. 자, 이제 진짜 꿀팁 나갑니다. 이거 모르면 진짜 억울해요. 해외 지수형 ETF로 돈을 벌면요. 세금이 나옵니다. 그게 15.4%예요. 400만 원 벌면 약 61%가 세금으로 나가요. 그러면 339만 원 수익이 되겠죠? 근데요, ISA 계좌를 쓰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ISA는 개인 종합자산관리 계좌인데요. 쉽게 말하면 그냥 세금 할인해주는 만능통장이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ISA 설명은 카드 걸어둘 테니까 여기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그래서 같은 400만 원 수익이라도 ISA 일반형이면 약 380만 원 가져가고요. ISA 서민형이면 비과세 한도가 400만 원이라서 400만 원 수익 전부 가져가요. 세금이 0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ISA는 손익통산이라는 기능이 있는데요. 이게 뭐냐면요. 예를 들어서 A ETF에서 300만 원 벌고 B ETF에서 100만 원을 손해봤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러면 실제 수익은 200만 원이잖아요. 이 ISA 계좌에서는 200만 원에만 세금을 내요. 근데 일반 계좌는요. 번 300만 원에 전부 세금을 물립니다. 일은 100만 원 안 봐줘요. ISA가 얼마나 유리한지 아시겠죠? 주의할 점은 ISA는 3년 이상 유지해야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 투자 용도로 사용을 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진짜 중요한 질문 하나. ISA 계좌에 뭘 넣어야 세금을 가장 많이 아낄 수 있을까요? 사실 여기 함정이 하나 있어요. ISA 계좌라고 해서 아무 ETF나 다 넣으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아닙니다. ISA 계좌는 세금을 아낄 수 있는 계좌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세금이 많이 나오는 그런 투자 상품을 넣어야지 세금을 많이 아낄 수 있는 거겠죠. 세금이 어차피 안 나오는 상품을 넣으면 뭐 깎아주려고 해도 깎아줄 세금이 없으니까요. 그러면 ISA 넣었을 때 좋은 ETF 추천 딱 5개 소개해드릴게요. 첫 번째, 타이거 미국 S&P 500. 이거는 미국 대표 기업 500개에 한 번에 투자하는 가장 기본 중에 기본이라고 볼 수 있는 ETF인데요. 왜 ISA 넣어야 하냐면요. 이 ETF는 해외 지수에 연동이 되어서 수익이 날 때마다 15.4%씩 세금이 붙거든요. 그런데 ISA 계좌에 넣으면 그 세금이 사라지거나 확 줄어요. 그래서 처음 ETF를 시작하는 분이라면 이 ETF 하나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장기적으로 이 S&P 500 지수는 연평균 8% 수익률로 우상향해온 지수인데요. 이걸 그대로 따라가는 거여서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거든요. 두 번째는 코덱스 미국 나스닥 100입니다. 애플,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미국의 빅테크 중심이에요. 특징이라면 S&P 500보다 오를 때 더 크게 오르는 대신 떨어질 때 더 크게 떨어질 수 있어요. 이것도 마찬가지로 수익에 세금이 붙기 때문에 ISA에서 굴리면 절세 효과가 크겠죠. 조금 더 공격적으로 미국 성장주를 담고 싶은 분에게 이 나스닥 100을 추천합니다. 그런데 S&P 500보다는 변동성이 더 크기 때문에 내가 단기 변동에 좀 스트레스를 많이 받을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S&P 500을 먼저 시작하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세 번째, 에이스 미국 배당 다우존스. 이거 좀 특별한 ETF인데요. 미국에서 10년 이상 배당을 꾸준히 올려온 기업들만 골라 담은 ETF예요. 코카콜라, 존슨앤존슨, P&G 같은 경기가 좋든 나쁘든 간에 꿋꿋하게 돈 버는 회사들이에요. 매달 배당금이 들어오는데 그 배당금에 원래 15.4% 세금이 붙거든요. 근데 ISA에 넣으면 세금 없이 배당을 그대로 받고 그걸 다시 재투자할 수 있어요. 그러면 그 복리 효과는 시간이 갈수록 엄청 차이가 나겠죠? 네 번째, 타이거 한국 고배당주. 한국 기업 중에서 배당을 꾸준히 많이 주는 기업만 모아둔 ETF예요. 통신주, 금융주, 에너지주 같은 이런 안정적인 업종들이 주로 들어있어요. 이것도 배당금에 세금이 붙는 구조여서 ISA에 넣으면 이 절세 효과를 제대로 누릴 수 있어요. 미국 ETF에만 집중하기 좀 불안한 분들, 원화 자산도 같이 가져가고 싶은 분들에게 딱입니다.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ISA라는 그릇이 있으면 여기에 담을 음식, ETF 4가지를 딱 소개해드린 거예요.
통장은 S&P 500 그리고 나스닥 100이 담당을 해주고요. 현금 흐름은 미국 배당 다우존스, 한국 고배당이 담당을 해줍니다. 처음부터 이 4개를 다 살 필요는 당연히 없고요. S&P 500 하나로 시작하셔가지고 익숙해지면 하나씩 추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 파트인데요. 어쩌면 이게 정보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왕초보 필수 마인드셋 3가지 꼭 집중해주세요. 첫 번째, 한 방에 몰빵하지 마세요. 주가 타이밍은 신도 모른다 이렇게 말하죠. 전문가들도 사실 다 못 맞춥니다. 매달 정해진 날에 정해진 금액만큼 모으세요. 만약에 투자할 수 있는 돈이 1,000만 원이 있다? 한 번에 몰빵하지 마시고 50만 원씩 매달 나눠서 이런 식으로 투자하시는 것이 훨씬 좋습니다. 이게 가장 안전하고 수익 확률 높은 방법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 장기 투자 관점을 유지하세요. ETF는 최소 5년, 이상적으로는 10년 이상도 추천을 합니다. 2022년에 S&P 500이 25% 넘게 빠졌었는데요. 그때 망했다 하고 팔아버린 사람들 진짜 많았어요. 근데 그 다음 해 2023년에 22.3% 올랐고요. 그리고 2024년에 또 39%나 올랐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계속 상승 중이죠. 주가 등락에 일희일비하지 말고 이제 꾸준히 모아가다 보면 수익 볼 수 있습니다. 세 번째, 완벽한 준비보다 일단 시작하세요. 조금만 뼈를 때려보면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우리 이런 생각 한 번쯤 해봤잖아요? 근데 사실 완벽히 준비된 상태는 없더라고요. S&P 500 지금 기준으로 23,000원 정도 하거든요. 공부값이다 생각하고 한 주부터 사보면서 배우세요. 실전이 최고의 공부더라고요. 자, 그러면 오늘의 마지막, 여러분들의 핑크빛 미래를 위한 시뮬레이션 하나 보여드릴게요. 30살에 시작해서 60살까지 30년 동안 코덱스 미국 S&P 500 ETF를 꾸준히 모았다고 가정을 해볼게요. 연평균 수익률은 10%로 잡았습니다. 매달 10만 원을 모으면요, 60살에 약 3억 856만 원, 매달 30만 원, 약 9억 2,570만 원, 매달 50만 원, 약 15억 4,280만 원. 여러분, 매달 10만 원, 외식 두세 번 줄이면 모을 수 있는 돈이잖아요. 근데 이걸 30년 모으면 3억이 됩니다. 그리고 진짜 충격적인 건 이거예요. 1년만 늦게 시작해도 최종 금액에서 2, 3천만 원이 그냥 사라집니다. 복리가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오늘 시작하는 게 내일 시작하는 것보다 훨씬 낫다는 말. 정말로 그냥 하는 농담이 아니라는 거죠. 오늘 ETF에 대해서 정말 핵심만 꾹꾹 눌러 담았는데요. 오늘 내용 딱 3가지로 정리해드릴게요. 첫 번째, 증권사 앱에서 ISA 계좌 들어가기. 두 번째, 코덱스 미국 S&P 500 검색해서 매수 버튼 누르기. 세 번째, 매달 일정 금액 자동 이체 설정하기. 어렵지 않죠? 꼭 해보시길 바랄게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서 마무리를 해볼게요. 저는 완벽하게 공부하고 시작해야지 보다 일단 한 주 사면서 공부하는 게 훨씬 빠르더라고요. 저도 처음에 투자 시작할 때 일단 한 주를 샀습니다. 공부값이라고 생각하고 일단 샀어요. 소액이라도 직접 내 돈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걸 보니까 더 공부하게 되고 확실히 빠르게 배우더라고요. 오늘 영상 도움되셨으면 구독이랑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 처음 ETF 매수하면 댓글로 알려주세요. 저도 같이 응원할게요.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